흔히들 아이비리그에 가려면 완벽한 시험 점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데이터는 그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험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두 학생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 두 학생, 아이비리그 합격 확률도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데이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SAT나 ACT 점수가 똑같이 최상위권인 학생들 중에서도요. 소득 상위 0.1%, 그러니까 최상류층 자녀가 하위 20% 학생보다 IB 플러스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무려 2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점수가 같은데도 말이죠.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연구원들이 이 이상한 격차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시험 점수라는 변수를 아예 똑같이 맞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소득계층의 학생들이 실제 IB 플러스 합격생들과 완전히 동일한 점수 분포를 가졌다고 가정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직 소득이라는 변수 하나가 입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뭘 발견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추가 합격생. 이게 뭐냐면 똑같은 시험 점수를 가진 중산층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소득 상위 1% 학생들이 정상적인 합격률보다 추가로 더 합격한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소득 프리미엄인 셈이죠. 그 수가 무려 168명입니다. IB 플러스 대학의 한 학년 평균 정원이 약 1650명이니까 그중에 168명이 이런 추가 혜택으로 들어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걸 비율로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신입생 10명 중 1명, 그러니까 전체의 10%가 바로 이 추가 합격생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통계적 오차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입시 시스템에 아주 중요한 뭔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두 명의 달리기 선수가 있는데 속도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한 선수는 계속해서 완만한 내리막길을 달리는 겁니다. 누가 이길지는 뻔하죠? 여기서 내리막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계소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리막길의 경사가 모든 학교에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학은 거의 절벽 수준이고 어떤 대학은 놀랍도록 평평하죠.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극적입니다. 특히 다트머스의 경우 최상위 소득층 학생이 같은 점수의 중산층 학생보다 합격할 확률이 무려 4.4배나 높습니다. 스탠퍼드, 듀크, 유펜도 3배가 넘죠. 다트머스와 시카고 대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두 대학 이야기라고 할 만합니다. 한쪽에서는 4배가 넘는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는데 시카고대는 어떻습니까? 1.0대, 소득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명문대인데도 입시 철학이 이렇게나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 현상이 혹시 사립 명문대에만 국한된 건 아닐까요? 시야를 넓혀서 최상위권 공립대학들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IB 플러스 같은 엘리트 사립대에서는 이 그래프처럼 부유층으로 갈수록 합격률이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상위 0.1%는 2.6배의 이점을 누리고 있죠. 하지만 여기 UC 버클리나 미시간 같은 최상위 공립대 그래프는 거의 수평선에 가깝습니다. 놀랍도록 평평하죠.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공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가계소득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 훨씬 더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데이터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입시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시험 점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셨듯이 똑같은 만점짜리 성적표를 가지고도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명문사립대를 목표로 한다면 성적 외에 다른 무언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최상위권 주립대학, 이른바 플래그십 대학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 순수하게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다면 데이터는 이들 대학이 훨씬 더 공평한 운동장을 제공한다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입시의 상당 부분이 성적표에 드러나지 않는 비학업적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가 동문 자녀 우대인지 기부금 입학인지 그 이유까지는 말해주지 않지만 어쨌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데이터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죠. 똑같은 실력을 가진 학생들 앞에서 대학이 부를 더 우선시할 때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능력주의의 진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